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국토부 통계인데, 그 통계가 오류가 생겼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택 관련 통계가 인허가도 있고, 착공도 있고, 그 다음에 완공도 있는데, 이거 여러 군데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예요. 국토부는 주로 이제 주택협회라든지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협회의 잘못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협회가 잘못했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협회라는 조직이 이해 집단이거든요. 회원사 이해를 그, 좀 도와주는 쪽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택협회 같으면 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이익을 대변하고, 보험협회 같으면 보험회사 이익을 좀 대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게 뭐 국토부는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했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그 호수가 거의 뭐 19만 호가 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작게 통계가 나온 거죠. 실제는 많은데, 예 집단이니까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주택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 인허가 건수도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집단이니까 협회 같은 경우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신규 입주 신축이 있겠죠. 그것도 뭐 작다. 실제는 많이 있는데 뭐 이런 통계지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의도 정권가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회사들이 주택 관련 통계를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누적돼가 있고, 그러면 여의도 정권가는 이게 발견이 되는데 왜 국토부는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 아니면 주택협회는 왜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점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이게 단순한 실수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인허가 건수도 있고 신축 주택도 있고요. 주택 착공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개라는 거죠. 한 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통계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매월 통계를 작성하거든요. 협회에서 보고를 하든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직접 받든 매월 통계를 작성하면 거기에 보면 합계도 있고 추이도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오류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뭐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뭐 연구소니까 통계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집단이거든요. 연구소라는 데가.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몇 개월, 10년은 몇 년 단위로 계속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라는 측면에서 의문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의적이라면 이건 문제 복잡하지요. 예? 우선은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개월째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고의적이라는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기가 주택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시기고, 국가는, 정부는, 주택정책당국은 주택 가격 부양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 노력은 좋은데 이 통계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그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국이 그런 국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을 받으면서 중국 전체 통계가, 중국 경제 관련 전체 통계가 그 조작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또 주택시장 이해관계자도 있고,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도 있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그 조작을 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국정조사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 누락이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환율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각에서 보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니까 이 주택시장 영향은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9만화라는 호수도 작지 않고요. 인구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최근 2월 신생아 통계를 봤는데, 주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참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그 한 달에 2만 명 이상 출생 인구가 그 아래에 있던 시기는 처음이래요. 그런데 사망 인구는 또 이만큼보다 많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 이 주택 시장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주택 시장도 미래를 봐야 되지만 그때도 통계가 필요하고 인구도 통계가 필요한데 이 두 개를 조율로 해야 되는데 주택 건설 또는 인허가 건수가 줄고 인구도 줄 때와 주택 인허가 건설 건수는 증가하고 인구가 줄 때 주택시장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조사하는 사람의 단순 실수라 하면 능력 문제죠. 어느 학교로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앞 시간부터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게 뭐냐? 학교 성적만 좋으면 공부냐? 단순 암기하는 것도 공부냐라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또 유튜브 시대에 단순 암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기 안 해도 인터넷에서 그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몇 단어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문장까지도 필요 없어요. 단어만 몇 개 쳐도 웬만한 관련 통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암기를 할 어떤 실익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방과 후에는 축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축구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잠밖에 안 와요. 특히 밥 먹고 나면. 그런데 3년 동안 축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 방과 후에는. 그리고 체육 시간에 또 축구하고요. 그러면 축구도 공부고 또 삼국지를 봐도 공부예요. 어떤 사람은 삼국지 막 2번, 3번, 10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인생에 지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방학 때에는 용돈벌을 하고 철공소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철공소 가면 공부 아니에요. 기술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제가 그 아인슈타인 얘기도 했고 케인즈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도 했는데
한 분야를 파고드는 것은 공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인슈타인이고 그 다음에 케인즈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으니까 학교 공부는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겠죠. 시험 치는 그 공부는요. 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환율 쪽은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등수로 매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앞서가 있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만 공부라고 하면 이 세상은 발전도 없겠죠. 단순한 수학 그달기식 공부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수학도 고등학교 수학 지금 문제 풀으러 가면 90%는 대부분 50점도 안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주관식을 하면 빵점 나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공부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지금 우리 사회 문화, 스카이대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애널리스트 뽑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문제를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문제도 응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 들어가면 모르는 스카이 대생이 대학에서 A 학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통계와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택건설협회도 있을 거고 국토부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통계는 결국은 장관까지 보고되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주택 가격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주택 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토부에 틀림없이 스카이대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걸 못 걸러내지요? 그러면 단순 누락이라고 하면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엉터리로 했던 사람이에요. 통계를 왜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이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통계가 잘못되면 그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월급만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능한 공무원. 그건 협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자산시장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장률, 주식시장 전망, 환율 전망 다 마찬가지예요. 통계 해석을 못하면 그냥 전망에 실패하는 거예요. 각종 거시경제 지표 해석을 잘 못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통계를 다루는 집단, 방송 채널, 유튜브가 되겠죠. 또 그 자료의 출처, 국토부 자료냐, 주택협회 자료냐, 그 체크해 봐야 되고,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통계냐, 아니면 정권에서 통계냐,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주가 수익률이에요. 정권 전문가들은 향후 1년을 보지만은, 한국은행은 과거 현 시점의 자료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는 미국은 미래를 봐도 관계없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업 이익이 망가지는 국가를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통계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도 단순히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거나 오지선다형이겠죠. 거기에 답이 없는 것을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중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들도 경제학 교수의 경우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해요, 교수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문제점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또 지난번에 그 잇몸 수술하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절반밖에 못 했는데 아마 이번 금요일 날 하게 되면 또 일주일 정도 방송하지 못할 거예요. 양해 부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